안녕하세요. 라운피플 양종현 연구원입니다. 지난 시간 컷아웃과 컷믹스에 이어 렌더 어그먼트에 대해 리뷰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머신러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메인 놀리지를 가지고 폴리시를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도메인에 확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학습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에서 최적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찾는 것처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도 최적의 폴리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정확도를 올려주지만 두 개의 별도의 최적화 절차의 복잡성과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적용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PBA와 Fast Augment가 좀 더 효율적인 서치 메소드를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여전히 분리된 최적화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작은 프록시 태스크에서 학습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큰 타겟 태스크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이러한 가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어그멘테이션의 정도는 모델과 데이터셋 사이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프록시 태스크에서 찾아내는 최적화가 아니라 차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오토 어그멘트의 이미지넷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만약 프록시 태스크에서 별도의 서치 페이스를 제거한다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서치가 필요 없는 렌더 어그먼트를 제안합니다. 렌더 어그먼트에 대한 설명에 앞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등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한 리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 영상에서는 좌우 반전이나 랜덤 크로핑 또는 트랜슬레이션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지난번에 리뷰에서 나왔던 믹스업은 사이퍼10과 이미지넷에서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여러가지 오퍼레이션을 조합하여 최적의 스트래티지를 찾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중 오토 어그멘트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를 학습합니다. 오토 어그멘트는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오퍼레이션들의 순서와 오퍼레이션들이 적용될 확률 그리고 그 크기까지 선택합니다. 오토 어그멘트의 폴리시를 적용하는 것은 확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먼저 모든 미니 배치에서 각각의 이미지마다 균일 확률로 서폴리시가 선택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퍼10에서의 오토 어그멘트의 폴리시 중 일부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서폴리시를 예제로 든다면 이 5개 중에서 1개가 균일 확률로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폴리시 안에 각각의 오퍼레이션이 적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0.1, 0.5, 0.7이라는 숫자들이 바로 적용될 확률입니다. 또한 몇몇의 오퍼레이션들은 어떤 방향이 선택될지에 관한 확률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확률적인 요소들은 학습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일반화 성능을 크게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PBA나 Fast Augment는 오토 어그멘트의 폴리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폴리시를 찾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별도의 서치 페이스는 오토 어그멘트의 적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프록시 태스크에서의 서치 페이스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렌더 어그멘트의 주요한 목표는 프록시 태스크에서의 별도의 서치 페이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서치 페이스가 트레이닝을 복잡하게 하고 계산량을 많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프록시 태스크가 최적이 아닌 차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치 페이스를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의 파라미터들을 모델 훈련에 있어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개가 넘는 파라미터들을 크게 감소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학습된 어그멘테이션 폴리시가 이미지의 다양성을 늘려주는 것이 주요한 이점이라고 하였으며 이 연구들은 14개의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와 어느 확률로 선택할지에 따라 수많은 폴리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렌더 어그먼트에서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줄이면서 이미지 다이버시티를 유지하기 위해 학습된 폴리시와 학습된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될 확률을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게 바꿨으며 이를 위해 유니폼 프로버빌리티인 k분의 1 값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항상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k 값은 트랜스포메이션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이미지에 대해 n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질 시에 렌더 어그먼트는 k의 n승개의 폴리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는 바로 각각의 어그멘테이션 디스토션의 정도입니다. 오토 어그멘트에서와 같이 렌더 어그멘트에서도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0에서 10까지 인티저 스케일로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매그니튜드는 트레이닝 동안 비슷한 스케줄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글로벌 디스토션 m이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을 파라미터화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m을 선택하기 위해 랜덤 매그니튜드, 컨스턴트 매그니튜드, linearly increasing magnitude와 랜덤 매그니튜드 with increasing upper bound 모두 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모두 동일하게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가 한 개뿐인 컨스턴트 매그니튜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렌더 어그먼트는 n과 m의 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며 매우 활용하기 간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렌더 어그먼트는 딱 2줄로 함수가 구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n과 m이 모두 해석하기 쉬우며 n과 m의 값이 클수록 regularization strength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n과 m에 대해 옵티마이제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들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간단한 그리드 서치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후에부터는 렌더 어그먼트를 적용한 결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듯이 본 논문에서는 스몰 프록스 태스크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학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모델 사이즈와 데이터셋 사이즈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분석하게 됩니다. 먼저 왼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디스토션 매그니튜드에 따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각형이 최적의 매그니튜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큰 매그니튜드에서 옵티멀 디스토션 매그니튜드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와이드닝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즉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질수록 최적의 디스토션 매그니튜드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은 트레이닝 셋 사이즈와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우선 작은 트레이닝 셋 사이즈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더 큰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위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셋 사이즈가 작은 파란색에서는 3% 정도의 향상이 있는데 반해 데이터 셋 사이즈가 큰 빨간색에서는 약 1.5% 정도의 향상만 있게 됩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셋 사이즈가 클수록 옵티멀 매그니튜드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데이터 셋에서는 더 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예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직관에 반하는 결과는 아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저자는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결과는 중요한 점을 함의하고 있는데요. 더 큰 데이터셋에서는 더 강한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점과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만 포함하는 프록시 태스크에서 학습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록시 태스크에서 학습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는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더 큰 데이터셋에서의 태스크에서보다는 프록시 태스크에서 더 적합하게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즉 어그멘테이션 스트렝스가 데이터셋과 모델 사이즈에 의존성이 있다는 점은 스몰 프록시 태스크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라지 태스크에서 적용할 경우 차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사이파와 SVHN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사이파10의 결과를 보면 렌더 어그먼트는 PBA나 패스트 오토 어그먼트와 비교해 봤을 때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성능이 좋은 경우와 정확도가 동일하거나
0.1% 정도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VHN은 Street View House Number 데이터셋으로 자연 영상이 아닌 번호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가 사이파10과는 많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오토 어그멘트에서도 사이파10과 SVHN에서의 폴리시가 많이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SVHN과 사이파10이 적용되어야 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랜드 어그먼트는 사이파10에서와의 같은 트랜스포메이션 리스트를 적용했지만 경쟁력 있거나 오히려 기존 방법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파10 또는 SVHN 모델에서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항상 이미지넷과 같은 large scale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토 어그멘트는 이미지넷에서는 다른 태스크에서 올랐던 것만큼 퍼포먼스를 올려주지 않으며 특히 EfficientNet B5와 EfficientNet B7에서 즉 더 큰 네트워크일수록 성능 향상이 없다는 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디텍션인 코코에서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오토 어그먼트는 랜더 어그먼트에서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서치를 위해 1500 GPU아워의 코스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밸류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튜닝을 한 랜더 어그먼트와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로 랜더 어그먼트에서도 바운딩 박스에 스페시픽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랜더 어그먼트는 똑같은 리스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태스크나 데이터셋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랜더 어그먼트가 데이터셋에 따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한 개를 랜덤으로 제거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때도 기존 랜더 어그먼트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만 사용했을 때에는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컬러 트랜스포메이션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랜더 어그먼트는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두 동일한 확률로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이 트랜스포메이션마다 적용되는 확률을 학습한다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자들은 실험을 통해 스몰 스케일 태스크에서는 density 매칭을 통해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될 확률을 학습한다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줬고 large 태스크에서는 향후 연구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학습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는 이러한 스트래티지를 설계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게 하였으며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서치 없이 사이파10, SVHN, 이미지넷 그리고 코코에 등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기존 연구들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는 큰 데이터셋이나 큰 모델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반해 랜더 어그먼트는 2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만으로도 이미지넷이나 코코와 같은 데이터셋에서 주목할 만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